마지막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물권 총론 기초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걸 하나를 콕 집어주세요. 그러면 이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통 네 덩어리, 아까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한 네 덩어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요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근데 요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뜻하고 왜 필요한지 하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일단 뜻은 간단해요. 누군가가 내가 공부하던 민법책을 말없이 가져갔어. 그럼 당연히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청구해야 되겠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누가 내 책을 가져갔다면 나는 책에 대해서 물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이나 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침해.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이 내 책을 돌려줄 때까지는 나는 책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물권이 침해된 경우, 또는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을소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 무너질 것 같아. 이거. 무너지면 나는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 야, 저거 좀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물권자가 물권을 침해하거나 그 물권을 방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하라. 방해를 제거하라. 방해하지 말아라. 따위를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랍니다. 당연한 권리죠. 이 당연한 권리를 왜 굳이 법이 규정을 해놨을까? 생각만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권리가 없다면 누가 말없이 내 책을 가져갔어요. 돌려받는 방법. 첫째, 때려서 돌려받는, 폭력을 써서.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의 싸움을 더 잘해. 그럼 못 때리죠?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지. 상대방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거나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테니까 청구해라. 그럼 법원이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해 주겠다. 안 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반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련된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책을 가져갔다 반환 청구. 깔고 앉았다 엉덩이를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 가져갈 것 같다, 깔고 앉을 것 같다, 깔고 앉지 마,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이 점유권이라는 권리하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점유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권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유권에 의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점유권에 의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점유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차지만 하고 있으면, 손에 쥐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여러분들의 책걸상. 지금 앉아 계시는 책걸상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 갔더니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비켜달라고 해야죠. 근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뭐에 의해서 비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유권에 의해서. 그래서 점유권에 따로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소유권 따위가 없어도 법에서 무슨 권리를 인정해줘?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이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점유권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곳의 규정을 두고 있고 세 가지를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을 그다음에 이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이 빌려 쓰고 있어요. 지상권 같은 것들을.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종류가 규정이 돼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시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리 물권적 청구권을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주도를 놀러가지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렌터카를 운행하려고 주차장을 갔더니 내가 빌린 렌터카가 있는데 보닛에 누가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쬐고 있더라. 일광욕을 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보여요. 자, 이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비켜라! 할 수 있다, 없다? 비켜라! 할 수 있다, 없다? 네, 지금까지 비켜라. 이렇게 하면 살아왔죠? 못해요. 왜 못해? 난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죠? 임대차예요. 나는 렌터카 임차인에 불과해요. 근데 임차권은 뭐라 했어요? 채권이라 했어요. 난 이 렌터카에 대한 물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린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방해, 제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소유자를 데려와요. 렌터카 빌려준 렌터카 회사를 데려와서 렌터카 회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렌터카 회사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비켜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왔죠. 그냥 비키라 그랬고 을은 비키고 그렇게 살아왔죠. 제가 만약에 누워 있었으면 저는 안 비켜요. 제가 만약에 일광욕을 쬐고 있는데 가벼워가지고 비켜라면 저는 물어봐요. 소유자요? 아니요, 빌린 사람이죠? 그래? 그럼 소유자 데려오라고. 저는 안 비켜요. 비킬 의무가 없어요. 소유자가 와서 비키라고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와서 비키라면 안 비켜요. 채권자는 나한테 비키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안 비킨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도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행사한다? 물권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요. 아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일단 이 건물은 을 소유예요. 누구 소유라고요? 을 소유. 건물은 무조건 건축한 사람 소유입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 건물은 무조건 신축한 사람 소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청구,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땅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을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등으로 나눠서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물권적 청구 문제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네. 이거를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못 풀어. 언제쯤 풀어? 8월 달쯤. 물권적 청구권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래서 한 방에 해결 못하니까 오늘은 뜻하고 유형하고 왜 필요하며 그 다음에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거 누가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만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유형이 주로 나온다.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개조 교체 같은 거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의